이번에 신천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공작 들어갔죠, 얘들. 원래 중국인들 입국을 제대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암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130개국이 넘었는데 한국만 굳이 입국 금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인류애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외부로 유입돼서 우한 폐렴이 번지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너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단계가 가는 거예요. 심각해진 거죠. 외부로부터 환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 생산을 하는 단계가 갔으니까 지금 6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를 신천지 쪽으로 돌리고 있죠. 물론 얘네들도 문제가 있죠. 우한에도 교회 있고 조선족 신도가 7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문제 있겠죠.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얘네들이 방역을 할 때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러면서 지금 쟤네들은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찾았고 이미 조직이 시작했죠. 박원순이랑 이재명이 이렇게 조사 들어가죠. 이게 그러면은 신천지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그 개신교 교회 쪽으로 타겟이 돌아갈 겁니다. 그 수순이에요. 이번에 그 신천지 쪽에서 핸드폰 그 메시지 돌았다면서요. 자기네들 어디 교회 2명씩 가가지고 뭐 바이러스 퍼뜨린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 그 카톡 대화 내용이 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할까요? 왜 이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 얘들 언론 통제하거든요.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기사 있으면요 바로 삭제시켜서 내려버립니다. 제가 이거 신문 기사를 읽다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그 기사를 끄집어내려고 하면요 저런 메시지가 떠요. 위험한 웹페이지 차단됨 이런 식으로 뜬다고. 제가 보려고 했던 기사의 제목이 중국인보다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켰다라는 기사예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 위기경보 격상 않고도 통제 가능. 의료계 골든타임 놓쳐.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빌어먹을 영화 수거까지 써가며 기생충 또 딴지건 트럼프. 이 기사도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민감한 기사를요 얘들이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보니까 저기 압구정동 어딘가 있어도 또 누구 쓰러졌대? 그 쓰러져서 걔 10중 8구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보도가 안 나와요. 조용해. 이상하죠. 오로지 대구 쪽만을 얘기해요. 지금 모든 게 다 신천지, 대구, 경북.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그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오르내렸다는 개인적인 카톡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때까지 얘네들이 그 언론 통제 안 하냐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퍼뜨렸겠죠, 분명히. 근데 퍼뜨린 건 퍼뜨렸다 치더라도 그거 왜 통제 안 했을까? 얘네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다? 일부러 방치한다예요. 얘네들은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질 것인가를 시나리오를 짜놓고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유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거기에 동요하라고. 물론 그 기사 내용 자체가 거짓됐던 게 아니야.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괴벨스가 말하는 선전전술이 뭡니까? 10%의 진실과 90%의 사기를 섞으면 그건 진실처럼 보이게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살짝 섞었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은연중에 세뇌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미 신천지 신도들이 다른 교회에 막 섞여 들어갔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나왔죠? 이미지는 깎아먹을 때 깎아먹었어요. 신천지가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랑 친한 것 같죠? 상장도 막 받고. 그리고 선거 때도 문재인 선거 캠페인 운동도 해줬잖아요. 천지일보다 이름도 내고. 그랬었는데 걸렸던 병도 낫는다? 이런 식의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랑 무당이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깎이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계속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미지를 깎아버린다니까. 신천지로 시작해서. 그리고 신천지 문제 많잖아요. 이만희 교주 문제 많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키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딱 그거예요. 기독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일반 교회로 퍼졌대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신천지 이단이 다른 교회에다가 불순물질을 보냈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들 교회들끼리 똥탕 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환자가 생기니까 다른 교회까지 확산시켜서 똥탕을 쳐버리네 이렇게 되고 머릿속에 아 교회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직결해버린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집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라리 저희가 문제의 만세를 해버리지. 그래서 문제의 이미지로 확 깎아먹을 텐데. 그리고 박원순 나왔죠. 저런 놈들 나타날 거라 그랬잖아. 왜? 쟤들은 일부러 나와서 공격을 당해야 된다니까. 공격을 당해야 군대를 풀던 경찰을 풀던 명분을 받을 수 있어요. 빨갱이를 이해하려면요. 빨갱이적으로 생각하세요. 응?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반응을 할 테니까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여버렸죠. 대중들이 개개인이 있을 때는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게 모여서 군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군중의 심리는요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군중 심리는요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냥 강행하죠. 강행을 하고 있고 강제 해제로 들어간답니다. 이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이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여론몰이해서 탄압의 정당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얘기했던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 수순으로 간다. 신천지만 조지느냐? 아니에요. 경찰이 벌써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 거라 했죠? 제가 조사해서 잡아놨다가 다시 풀어준다. 몇 번 반복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잡아 넣을 거예요. 왜? 선거 막바지 즈음에서 잡아 넣어야 무르익을 테니까. 그래서 선거를 완전 말아먹게 할 테니까. 그게 얘네들의 지금 작전이라고. 그래서 그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되는데 태극기 집회한 사람들이 그냥 부추기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왜? 목적이 선거 이기는 거 아니었나? 3월 1일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죠. 신천지 신도들이 3.1절 날 그 군중 속에 안 들어올까요? 광화문 광장에서 누가 자기네 신도인지 아닌지 구별 자체가 돼요? 안 될걸? 걔네들만 있어? 중국인들도 있잖아.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쟤네들이 일부러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만 쟤네들이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모든 우리나라 바이러스의 확산의 책임을 우파 단체로 떠넘깁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려면은 그쪽 지도자들이 막 떠들어줘야 돼. 근데 고맙게도 정강원 목사가 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뉴스가 나올 때 재난관리소에서 그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점점 경계 강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익단체들이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장경원 목사의 연설을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인터뷰할 때 뭐 하나님 다 고쳐줄 거라며 이런 거 인터뷰를 탁탁탁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그거를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림 다 나오죠? 제가 이미 대책은 얘기해줬죠? 집에서 하라고. 중국인들처럼 집에서 유튜브로 싸우라고. 방법 다 가르쳐줘도 일을 만들면서 계속 대안만 얘기하래. 언제까지? 어차피 대안 얘기도 하지도 않는 대안 뭐토로 얘기합니까? 이번에 우한 폐렴이 돌게 되면은 투표소에 사람들이 가는 것 자체가 전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게 만들 거라 그랬죠? 벌써 시작됐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투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LG U+가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화웨이랑 같이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죠? 이거 해킹 가능합니다. 여기 나오죠? 미국산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기술 보안 허점 지적도 해갖고 기술 보안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개인 신상 정보는 이미 중국에 다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다 갖고 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서 투표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다 중국 애들이 컨트롤을 해버릴 수 있게 된다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 선거 지역에는 친중파 연들 다 당선시키게 하고 별로 비중 없는 지역, 쓸데없는 지역 있죠? 그런 데는 다 우파들이 당선될 수 있게끔 조작하면 돼요. 눈에 안 보이게. 우파 사람들 당선시켜도 주로 초선 의원 중심으로 당선되게. 왜? 그래야 국회의원의 힘이 약해지거든. 다 대비하고 있다니까. 이런 전체적인 기사를 보면서 이거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닌 건가? 라는 의심을 제가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
언제부터 이런 건 준비 다 했어?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일단은 우왕좌왕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동요도 안 하고 다음번 플랜이 그냥 진행이 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은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이 문제 해결은 결국 강대국들과의 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CPEC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작전도 많이 세웠고 스케줄도 잡았고 뭐 할 것인가도 생각을 많이 해뒀거든요. 역시 우리나라도 메이지 유신처럼 돼야지 내부적으로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메이지 유신도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와 힘을 합쳐서 한 혁명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답 안 나오는 사람들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계속 헤게모니 싸움,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밖에 안 일어날 테니까 아예 그냥 바깥쪽을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일개 유튜버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저쪽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공신력을 가진 상황에서 그것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에는 제가 국제전략연구소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벽당의 전략위원장, 전략만 빼면은 김정민 위원장이 됩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다음 서열 저예요. 이번 8월 달에 잘못하면 북한이 망할 것 같거든요. 다음 승계를 할 수 있는.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을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슬슬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국하고 금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중국이 침몰할 때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망하느냐? 한국이 먼저 망합니다. 중국이 망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망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에다 빨대를 꼽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버티는 거는 한국으로 또 쪽쪽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 지금 중국으로 빨려 나가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버티기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에 다 뺏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느끼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이거 3월에 피크 될 거라고 했죠. 4월 달까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위기 안 좋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썰렁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대구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초토화되겠죠. 이게 4월까지 지속된다고 쳐보세요. 2달간. 어디 경제가 남아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처럼.